이제 원래 에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에그플레이션은 agricultural부터 나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agricultural이라는 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이것저것 다 오른다 이런 뜻인데 이번에는 진짜 말 그대로 달걀 가격이 치솟은 거예요. 미국의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달걀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더 충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걀은 미국 입장에서 주식이에요. 왜 주식이냐? 이제 여러분 브렉퍼스트 먹을 때 이제 달걀 후라이 많이 먹고요. 그리고 우리 식빵이 주식인 나라잖아요. 근데 식빵 만들 때 달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달걀 없이 아이스크림 못 만들고 식빵 못 만들고 아침 못 먹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달걀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것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선 더 물가가 치솟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린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물가가 이제 지금 2월을 살고 있는데 3월 달에 2월 물가를 받아들면 생각보다 안 잡힌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안 잡히는 경로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이코노미스트지가 있는데 최근에 그 표지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exit wave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 exit wave. 이게 뭐냐면 엄청난 물결이 불어올 수 있다라는 걸 경고하는 건데 중국이 리오프닝 하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원자재 수요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다시 치솟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시 공장을 가동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물가 잡는 데는 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스탠스로는 베이비 스텝 두 번 어. 남았다. 요렇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번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두 번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금리 인상해도 경기 괜찮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마일드한 경기 침체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우리 IMF 경제 전망 보고서 즉시 분석할 때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강한 경기 침체는 아니고 마일드한 경기 침체구나. 이렇게 보니까 금리 인하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금융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챙기는 건 물가, 경기, 세 번째 금융이에요. 근데 금융 불안 문제도 생각보다 완화됐어요. 22년 11월 정도가 금융 불안이 가장 높았던 시점인 것 같아요. 근래 들어. 그랬는데 그거마저 완화됐으니까 금리 인하할 이유가 추가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금리 인상을 더 해도 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어. 예. 마음 놓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물가만 생각하면서 금리 결정해라. 이 사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음. 고용도 탄탄하잖아요.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또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금리 인상 더 해도 돼라는 신호니까 물가만 보면서 금리 결정해라.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면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개월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정점에 해당되는 금리를 또 그래도 다소 뭐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4.75 중심적으로는 그래도 5의 무게를 두다가 그래도 이게 무게를 둔 게 이쪽이었죠. 그죠? 4.75에서 5 사이였죠. 네. 한 달 전에. 그러다가 다소 일주일 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으로 건너온 거죠. 음. 금리 인상 기조가 더 강해진 거예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해진 거예요. 강해지면서 이동안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던 건데, 그죠? 그러다가 다시 여기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또 빅스텝이나 5.25의 무게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근래 들어서. 최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좀 좋지 못했죠. 네. 주가가.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된 게 아까 보여드렸던 98%이 정도, 베이비 스텝의 무게를 드니까 또 환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본다면 결국 금리 인상의 정도, 금리의 정점을 놓고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까라는
그 기대감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릴 것 같아라고 할 때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유입되다가 더 올릴 것 같아, 생각보다 더 올릴 것 같아 하다가 또 돈을 빼다가 또 다시 오늘처럼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혔네 그러면서 다시 또 마음 놓고 유입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랠리와 뭐 안도와 뭐 조정과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이 지금 말씀드리는 물가 금리 시장이라는 이 삼박자 관계 속에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영역들 아닌가. 어, 그래서 우리가 것이라는 것을 이제 놓치지 않고 우리 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인사이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 2월 23일에 그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결정되더라고요. 네. 그때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게 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쉬어가는 것도 조절이니까 쉬어갈 가능성도 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 추가 인상도 가능성도 반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금리 격차가 한 번 더 벌어졌잖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이해하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1%포인트였다가 1.25%포인트로 벌어진 거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리고 미국의 3월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예고되다시피 하니까 음, 추가적인 또 금리 인상이 있을지 여부를 떠나서 5% 정도는 거의 명확하다라고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동결해 버리면 이제 1.5%포인트 차이가 되잖아요. 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것은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그림 그리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환율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22년 10월에 1440원을 돌파했었어요. 그때 굉장히 불안했었죠. 이때는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단행해야만 했던 거예요. 환율 방어를 위해서. 그러니까 환율은 곧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 간의 격차가 벌어질 때, 벌어진 상태가 아니라 벌어질 것이라고 보일 때, 그때 환율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선행지표예요. 주식시장도 선행지표이듯이. 둘 다 선행지표니까 더 벌어질 것 같아 하면 강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랬었는데 이게 나름 안정화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큰 틀에서 그런 거지 작은 틀에서 이게 짧게 1월 3일 이후를 좀 보신다면 환율이 그나마 안정화돼서 1200원에 가깝게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좀 안도를 했었는데 지금 2월 들어서 환율이 또 급등합니다. 어, 이 급등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생각보다 빨리 벌어지는구나. 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지금 1300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1200 후반대 이게 강달러거든요. 이미 어, 1100원이 기준선이라고 한다면 1200원을 넘으면 무조건 강달러 맞고요. 강달러가 다소 완화된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표들이 말이죠. 그냥 디스인플레이션하고 비슷한 흐름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물가가 정점 찍고 떨어졌지만 여전히 고물가. 음, 환율도 정점 찍고 떨어졌지만 여전히 강달러. 주가도 22년 10월이 저점이었지만 여전히 지금 강한 코스피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것은 저점 대비 강한 코스피죠. 그죠? 네. 2500선이다 그러면 이게 강 코스피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강 주가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경제 지표들이 그러니까 애매한 흐름을 달려나간다라는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들었는데 진짜 애매한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강달러가 야기되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동결해 버리면 원달러 환율이 또 한 번 급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월에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 예고되다시피 했는데 우리나라는 동결해 버리면 그러면 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강달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용인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강달러를 용인해 버리면 우리나라 물가 잡기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물가 잡는데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물가도 잡고 강달러도 막는데 좀 주력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판단에 그래도 베이비 스텝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 금통위 위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가 가정을 한다면 저는 그런 발언을 할 거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진짜 너무 섣불리 낙관하거나 또 예. 너무 비관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시장을 더욱더 예의주시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럴 때마다 김광석 교수님의 즉시 분석과 함께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양질의 컨텐츠들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물가는 결국 미국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곧 한국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바로 미치는데요. 근데 한국 금리 결정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굳이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미국 금리에 더 영향을 미쳐요. 받아요. 상대적으로. 어, 근데 부동산 시장은 한국 금리의 영향을 받아요. 어, 왜냐하면 실물 경제에 해당되니까 좀 더.